subjunctural, subjunction. 가정이다. 가정법. subjunction이고 우리가 조건절은 conditional sentence라 하거든. 조건절로 유행한 게 기본적으로 조건절과 가정법의 가장 큰 차이가 동사가 뭐가 나오냐에 따른 거지. 자, 쉽게 말해서 우리 조건절이라는 것은 조건법이라고 그러죠. 모두 조건절은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거야. 주어가 나오기 전에 if 접속사를 쓰고 주어 쓰고 동사가 올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조건절은 컨디션이 뭐냐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말하는 거야. 그러면 조건절은 어떻게 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을 때 하는 거야. 이게 조건절이야. 내가 이런 것을 조건을 두고 말할게. 라는 것은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화자의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일어날 법 하다 할 때는 동사의 현재형을 쓰는 게 원어민들의 그 mental 그 grammar 정신적 그들의 정신 이 문법은 그렇게 얘기해. 다음에 당연히 주어 다음에 will이라든지 can이 오든다든지 또는 명령문이 올 수도 있어. 이게 가장 간단한 조건절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어때? 있다라는 뭐를 한다? 전제를 한다는 데서 이제 조건절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조건절과 달리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은 뭐냐면 뭐뭐라고 해보자. 이거는 subjunction, 즉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반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 이미 어떤 일, 발생한 사건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이 같아 달라. 완전 다르지. 조건절은 안 일어난 거야.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말하는 거야. 안 일어난 거야. 그리고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알겠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전제 속에 하게. 미래가 나타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보면 if I get there so 내가 곧 거기 가게 되면 I will see you leaving Korea. 공항에 내가 거기 가고 싶어. 그러면 내가 너희 거기 가면 나는 너가 떠나는 걸 볼 수 있겠지. 이게 그런 동사고. 이제는 가정법은 이미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전제라고 했어. 그러면 이미 발생한 것은 언제 발생해? 이미 현재 그 일이 되어진 것. 현재 되어진 일 또는 되는 일. 현재 되어진 일, 된 일과 되어진 일, 현재야.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 사실의 반대를 말하기 때문에 현재 사실과 반대를 말함으로써 청자에게 정신적 환기 뭐냐? 관심을 끄는 행위를 하는 게 바로 가정법이라는 거야. 알겠나? 환기가 뭐니? 그 사람으로부터 이 말을 듣는 사람으로부터 집중을 끌어내는 게 목표라는 거야. 알겠나?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에 이래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정법으로 바꿀 때 과거를 표현해. 생각해보면 이제 왜 가정법 과거를 써야 돼? 정상적인 문형으로는 뭐가 안 돼? 환기가 안 돼. 영어에 보면 마크트라고 있어.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면 어려운 말은 대박 마크트. 유표적이라 해서 남다르다. 두드러진다. 왜? 기본 문법을 마다 기본법을 위반하는 거야. 뭐라고? 기본 문법을 위반해야 원어민들끼리 뭐가 돼? 무슨 일이나? 환기. 얘가 말하는 게 좀 남다르다. 내가 좀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정법 쓰는 게 어떻게 써요? if 주어 심지어 동사를 어떻게 해?
과거 동사를 쓰지. 맞지? 맞나? 근데 여기서 우리가 더 집중되는 게 were 쓰지. 뭐 주어가 she가 오든 it이 오든 아무 상관없이. 알겠나? 비동사는 무조건 were만 쓰는 거야. 근데 혹자는 영어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이 있어. 아, was 쓰는데 써. 시나 대화문이나 비원어민들은 뭘 써? 써. 알겠니? 비원어민들이나 시라든지 노랫말 가사에서는 뭘 쓰는 거야? was를 쓰기도 해. 실제로 그거를 시험에 내는 선생님은 없을 거야. 왜냐면 그거는 정통 학교 문법에서는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 갔다. 그 다음에 뭐가? 주어가 오겠지. 그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을 써요. 왜 이 말을 쓰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야. 무슨 목표? 현재 사실에 대한 아쉬움이나 내지는 소망을 뜻해. 소망을 한단 말이야. 근데 소망을 표현할 때 기본 문법까지 위반하면서 이게 대표적인 기본 문법이잖아. 어떤 게 있어? If it were not for South Korea, US couldn't make planes.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럭키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사의 엄청 중요한 핵심 부품을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게 뭐가 안 돼? 한국이 아니었다면 해석하면 안 돼.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국이 아니라면 해야 돼. 왜? 결국은 의미는 뭐가? 의미는 지금 현재를 따라가야 돼. 표기는 어떻게 돼 있어? 과거죠. 그럼 원어민들 소위 물어봤어 우리가. 너가 이거 현재를 해석해? 과거를 해석해? 이 현재를 해석해. 그래 우리가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하는 거라? 현재를 해석해야 되는 거야.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우리 이거 현재 사실과 반대야. 자, 왜 이러면 문법을 어그러뜨린 거야? 왜 문법을 어겼어요? 어느 문법도 영어도 it라는 단수가 오면 was를 써야지. 뭐를 쓸 수 없어. 그래서 뭐야? 기본 문법을 위반해야 뭐가 생겨? 상대방한테 집중도를 확 올립니다. 그쵸? 뒤에도 또 어떻게? 조동사를 could를 써야 돼. 이것이 뭐야? 한국이 아니라면 미국은 비행기를 생산할 수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실제는 무슨 말이야? 한국이 있기 때문에 만들 수.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부가 의문처럼 반대가 되는 거야. 부정은 긍정의 내용이 되고, 부정은 긍정이 되는 거야. 여기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장난치는 게 바로 if 생략에 의한 도치. if를 생략해. 그럼 뭐야? 여기 were 앞에 내밀고, it를 내밀고, not for.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한다? 선생님들도 without으로 쓸 수 있어. 게다가 but, for까지 써. 그러면 뒤에 있는 요 주저는 같아 달라? 똑같아. were in for가 되든 without이 되든 but for가 되든 뭐는 똑같아? 뒤에 있는 이 주저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뭐다? 이와 같이 아쉬움, 소망도 되지만 어떻게? 어떤 것에 대한 모두에게 다행을 말하기도 해. 다행이 뭐니? 이래서 참 다행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게. 가정법에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게 이 내용만, 구조만 얘기하는 거라. 그것의 원래 목적인 아쉬움이나 소망이나 어떤 참 다행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본 문법을 위반까지 합니다. 보기에는 과거지. 그러나 그것이 담고 있는 걸 뭐다? 현재의 어떠함을 말합니다. 반드시 현재의 어떠함이다. 그래서 현재를 말함에도 불구하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시제 일치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수의 일치를 어겨가면서까지 한다. 그래서
수도 어기고 시대에도 어긴 것이 바로 가정법이에요. 알겠니? 그게 바로 가정법 과거의 내용이고 특히 이거는 너희 선생님이 적어준 필판의 책 이게 전부 다야. 왜 그러냐면 여기서 봐봐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도 쓰거든. 자 어떤 건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 전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떻게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가장 많이 쓰는 그 의미 어떤 목적이냐면 바로 후회야. 아쉬움이나 후회, 유감을 표현하는 게 대부분이야. 그런 목적이 대부분이지. 근데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역시 뭐야? if 주어 다음에 had pp를 써요. 그래요. 가정법이기 때문에 if를 썼고 had pp라는 과거 완료를 썼기 때문에 과거 완료야. 그 다음에 주어 다음에 would, could, should, might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아니라 have pp라는 것이 와야 돼.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어떤 사실과 반대야? 아까는 가정법은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였다면은 과거 사실과 반대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이거 뭔가 중요한 말이 나오는구나 핵심이 나오는구나. 자 아까 예를 들어서 썼던 거 똑같이 가볼게요. If it had not been for South Korea, U.S. wouldn't have produced planes. 자 이렇게 될 때 봐. 한국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아니었다면. 아까 아니라면으로 했잖아. 가정법 과거일 때는 현재를 썼겠지만 얘는 해석 자체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보다 더 오래된 과거를 뭐예요? 대과거? 대과거보다 더 오래된 거. 대과거지. 그보다 오래된 거. 대과거. 계속 대과거밖에 없어. 그런 거는 참고고. 그 다음 얘는 would have BP지. 해석은 어떻게 해? 한국이 아니었다면 미국은 비행기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안 왔을 것이다. 아까 쿠드는 뭐야? 항상 수가 들어가. 어? 쿠드가 들어가면 무조건 수고. 그 차이만 있으면 나머지는 똑같아. 근데 이걸 뭐라 그래? 역시 if 생략에서 뭐가 온다. 아까는 were가 도치됐다면 얘가 were had it not been for라고 되는 거지. 나머지 주절은 똑같습니다. 자, 얘들 봐봐. 조동사가 앞에 나왔어. 영어라는 문장, 영어라는 언어에서 조동사 앞에 나오면 대부분 뒤에 뭐야? should, would, could, may, must, do, will 다 뭐니? 조동사지? 걔네들 앞에 나오면 뭐다 해버려? 의문문이 돼. 얘는 조동사가 앞에 나왔지. 명목상 얘는 조동사에 왜 조동사냐면 헤드 PP이지만 사실은 무슨 말이야? 가정법에 쓰이 완료에 쓰이는 have나 had는 우리가 일반 조동사라고 부르거든. 의문문이다. 예를 들어 하다못해 she is fired. 그녀는 뭐야? 해고됐다 할 때 이거 앞에 나오면 뭐야? is she fired잖아. 그럼 이거 is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거라고. 일반 조동사. 왜? 수동태에 쓰이는 조동사. 이 일반 동사 뭐 이다 안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뭐가 돼야 돼? 퀘스천 마크가 와야 정상적인 영어 어법이잖아. 근데 이거를 어겼다고 그러지. 왜? 뭐로 끝났어? 점으로 끝났거든. 조동사가 문장 제일 앞에 있는데도 뭐로 끝났다? 점이면 period 끝나면 이거는 평선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뭘 어긴 거야? 영어 단어의 구성 원칙 있잖아. 그래서 어겼다. 알겠지? 그래서 had not been for. 그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 거고 얘를 뭐로 바뀌어? without으로 바꿀 거야. 뭐를? 다 퉁치는 거야, 이걸. 전부 다. 그렇죠?
had it not been for를 뭐로? without으로 퉁쳐버리는 거야. 이래 버리니까 아까 뭐하고 똑같아 버려. 가정법 과거일 때도 똑같았지. 그럼 얘를 봐서는 뭘 몰라? 그렇지.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얘들은 모르지. 뭐를 받고 할 수 있어? 얘는 이거고 아까는 뭐랬어? US couldn't produce plane이었잖아. 여기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어? 아, 여기 그냥 조동사 c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맞네? 가정법 과거. 이건 어떻게? 우리는 PP관에 would, could, should have PP관에 가정법 과거 완료. 그래서 뭐를 보고 구분해라? 주절이 아니 주절을 보고 구분해라. 종속절을 봐서는 구분이 된다. 알겠니?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해석을 어떻게? 네. 어떻게? 했었다면 이렇게 과거를 되게 합니다. 그럼 아까 유감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어떤 거냐면 선생님이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읽어봐. 시작. If I wanted to enter SNU, I should have studied harder. 만일 내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어 떴다면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었어야 했다. 이거 후회를 표현한 거지. 이게 무슨 말이야? 공부를 아, 그렇죠? 그래 원했다면 더 공부 열심히 했었어야지. 그만큼 네가 그렇게 뭐 희망을 바라지는 않았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걸 가정법 과거 완료해서 뭘 빼도 돼. 얘를 빼면 읽어봐.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야 돼. 이게 가정법으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된다. 뭐 없이도 종속절, if절 없어도 가정법이 된다. 이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 비결절이라서 주절만 써도 가정법이 표현돼. 그 얘기를 하는 거 있어. 알겠니? 이렇게 하면 돼. 또 있죠. I could have met her. 난 그녀를 만날 수도 있었다. 못 만났다. I would have seen the movie. 나는 영화를 볼 수도 있었다. 못 봤다. 그래서 뭐만 있어도 돼. 주절만 있어도 가정법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예. 그러면 살짝 여기 보면 더블 체크를 하면 그치? 가정법 과거는 여자 글씨인데 유저예요. 남자 이렇게 안 쓰거든. 선생님이 글씨를 잘 쓰는 편이야. 여자 글씨. 가정법 과거는 현재사실의 반대. 동사의 과거형. 그렇죠? 동사의 과거형, 동사원형. 할 텐데 됐고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 반대. 헤드 PP. 헤드 PP 이렇게 써나? 우레 PP, 구레 PP 했을 텐데 없다면 있다면. 그렇죠? 이거는 가정법 과거를 얘기하는 거고. 오른쪽이 과거 완료지. 그러니까 둘 다 법이다 썼지.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거다잉. 네. 오케이? 똑같아. 여기 얘는 다 똑같아. 얘는 다 똑같아. 명사가 비슷해. 딴 거 절대 안 돼. 명사 같고 나머지도 다 똑같이 명사고요. D는 뭐야? 얘는 주어 우쿠시마 동사 원형. 얘는 주어 우쿠시마 have PP. 그 얘기를 왜냐면 have PP에 대한 얘기를 선생님은 연구를 통해서 알았는데 내가 뭘 발견하면 우리가 자 그가 어떻게 김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 시작 어때? 동일하지. 이때는 종속절의 he를 꺼내고 seems 그대로 쓰고 to 부동사 이렇게 쓰면 된다. 알면 그럼 무슨 말이야?
따라봐. 일반적인 평범한 투부동사는 두 시제가 동일할 때 쓰면 돼.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나니? 이게 영어에 내가 발견한 거야. 발견한 거. 영어를 연구하면서 해봐. 이 시제 봐. 이 뭐니? 현재지? 얘는 뭐야? 과거지? 똑같은 구조로 바꿨을 경우 쓰임은 바뀌지 않아. 여기서 have, live를 보여. 그래서 영어에서 어떤 패턴을 발견하니? 자, 여러분, 영어는 시제 차이가 있을 때 have, pp 쓰는 거야. 완료 분사구문, 완료 투부동사 다 똑같아. 아까 would, could 동사 원형 썼지.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를 못 했어. 시제 차이 나니까 have, pp 쓰는 거야. 왜 have, pp 써? 시제 차이가 날 때는 영어는 모두 다 have, pp 써. 이것만 봐도 만능으로 다 돼. 이 이해를 통해서 어떻게 다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완료 분사구문, 완료 동명사 다 똑같아. 시제 차이 무조건 have be. 근데 우리 have be 뭐라고 하고 있어? 시제로. 기본 시제로. 현재 완료 시제. 그리고 우리가 perfect tense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완료가 무슨 차이가 있어? 얘는 과거와도 차이가 있고 현재와도 차이가 있지. 그래서 have be는 어디 있어? 시제 차이.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것도 뭐다? have be 쓴 게 시제 차이. 여기 시제 차이를 쓰는 거야.